양양과 제주를 잇는 국내선 정기 노선이 9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옛 플라이강원을 인수해 출범한 파라타항공은 오는 27일 1호 항공기를 도입하고 8월 중 항공 운항 증명을 발급받아 상업 운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폐광지역 경제진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태백과 삼척지역에 7,168억 원을 투입해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닷새간 비구름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례 없던 폭우가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소나기를 동반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정성군이 남은 임기 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 등에 남은 임기 동안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정기 노선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파라타항공이 항공 운항 증명을 발급받은 뒤 9월부터 양양 제주 노선을 운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멈춰섰던 양양국제공항이 재도약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옛 플라이강원을 인수해 출범한 파라타항공이 오는 27일 김포공항에 1호기인 중대형 항공기 한 대를 들여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 감항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기체로 우선은 양양 제주와 김포 제주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항공사 측은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운항 증명 AOC를 발급받고 이르면 9월 첫째 주 국내선 정기 노선에 취항한다는 목표입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국내선 정기 노선 운항이 재개되는 건 옛 플라이강원이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파라타항공은 10월까지 중대형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를 각각 2대씩 들여와 노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대형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미주나 동남아 등 장거리 국제선에, 소형 항공기는 국내선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에 제주 노선뿐 아니라 국제선 정기 노선이 추가로 개설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양양공항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 지역민들에게도 좀 운항편이 있다는 게 인지가 되고 공항의 좀 상황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 빠르면은 그래도 올 겨울부터는 양양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 전세기 운항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국내선 정기 노선이 가시화되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필리핀과 베트남 국제선 부정기편 30편을 운항했고 9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지 창춘과 몽골 울란바토르 전세기 50편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제주 정기 노선이 좀 안정적으로 운항이 되도록 도에서도 관련 부서나 유관기 간의 협조를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기 노선을 좀 꾸준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후에는 정기 노선까지 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2022년 한 해 이용객이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정기 노선 재개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폐광지역 경제진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태백과 삼척 지역에 총 7,168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강원자치도는 태백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 메탄올 생산 물류기지와 핵심 광물 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척 도계광업소 부지에는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산업의 예타 통과를 촉구하면서 정부를 향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지사의 현장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정 메탄올 사업은 이게 아주 특이한 게 이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게 바이오매스라고 이런 산림 목재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정 메탄올을 만들어내서 이게 선박의 연료로 활용되는 겁니다. 이 지금 선박을 디젤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다 전 세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블루 오션입니다. 또 핵심 광물 티타늄, 텅스텐 이거 우리 태백시가 오래전부터 좀 준비해 온 겁니다. 그때 제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같이 태백시가 하는 행사에 저희도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그 국책연구기관과 태백시가 아주 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와서 이 핵심 광물에 이걸 지금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만 잘 되면 태백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 또 삼척의 중입자 가속기 이게 들어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특별한 희생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희생을 말할 때 강원도 폐광 지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민선 8기 4년차를 맞아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성과와 각오를 들어보는 기회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정선을 군정의 목표로 삼아온 최승준 정선 군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 등에 남은 임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속도로 하나가 동서고속도로 평택에서부터 삼척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금년 2월 달에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에 착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5년이면은 고속도로가 정선을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고속도로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 양구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제, 홍천, 평창 정선을 거쳐서 영월과 또 경상북도 지역의 청송, 영양을 거쳐서 영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선군이 주도해서 10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이 정선군에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결성을 하고 추진을 한 지 지금 3년 차 되는데 이번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고속철도망은 지금 경강선 청량리역과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 중에 평창역에서부터 정선역까지 한 30km 구간을 이제 철도를 신설을 하게 되면은 KTX가 그대로 정선역을 거쳐서 사북역까지 1시간 20분 대주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고속도로와 1개의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 정선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는 그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 사항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안은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 리조트로서 이제 발전하는 그러한 이제 안이 되겠습니다만은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금년으로 이제 2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일부의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과를 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무려 7년 동안이나
힘겨운 그런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거의 영구히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류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기반도 지금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산림을 주관하는 부서인 산림청에서 이 국가정원을 조성하면서 산림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가류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정원이 될 것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영남과 호남 한반도의 끝단에 치우쳐져 있는 국가정원 두 곳에 대비해서 중부 지역의 최초로 국가정원이 건설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 역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한결 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교복 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먹거리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양질의 이제 그런 먹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임용 그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6만 원을 증액을 해서 18만 원씩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또 하반기부터는 우리 학생 청소년들에게도 임용비를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50세 이상 되신 국민들에게 대상포진 이제 무료 접종을 2회차를 맞아야 되는데 1회차분을 무료로 이제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군민수당을 매년 우리 전 국민에게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누구나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 관내 시내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영농자재가 너무 올라서 영농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영농자재 반값 공급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산 원가를 기준을 정해서 그 밑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면 차액만큼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하고 같이 해서 라오스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건비도 좀 안정을 시키고 농가의 그런 어려운 일손을 돕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이제 그 건강 유의하시고 또 금년에도 풍년 농사 되시고 또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닷새간 비구름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가면서 전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전례 없던 폭우는 지나갔지만 이번에 소나기를 동반한 찜통 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에 집이 쓸려 내려가고 토사는 마을을 덮쳤습니다. 닷새간 폭우로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재민 수는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비는 특정 지역들에 더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 형성된 좁고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괴물폭우를 만든 겁니다. 상하층 간에 대기 불안정이 커지고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여러 날, 그러니까 약 나흘간, 이번에 산청에서 800mm 가까운 비가 나흘간에 내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형태의 변화가. 기록적인 폭우가 끝나자 이번엔 폭염이 기승입니다. 이번 주부터 당분간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만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비 피해가 큰 남부 내륙에도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당분간 우리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여러 날 그런 정체 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보다는 이제 낮에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내륙 어디에선가는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형태 강수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해 지역에서는 열사병뿐 아니라 감염병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음식은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또 복구 작업을 할 때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